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구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보험을 산정할 때 두 가지 경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운전 경력, 두 번째는 사고 경력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많으면 인상되고, 그리고 운전 경력이 없으면 사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장롱면허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 없다 보면 결국 할증료율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실 높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부당함 또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내가 운전을 하지만 가입자, 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가 있죠. 군에서 운전하는 경우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서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거기에다가 전산 시스템까지 잘 갖춰지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엔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내를 잘해서 이런 경력이 있으시다라면, 요즘 장기 렌터카를 많이 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안내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고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펫보험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그런 가구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가구 수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혼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정말 마음의 상처도 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펫보험이 필요한데, 사실 대한민국 펫보험 시장은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합니다. 가입률이 매우 떨어지죠. 그거는 비싼 보험료 또는 보험료 대비해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담보나 보장들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 이러한 상품들의 특징을 갖고 기존에 이제 가입을 주저했던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어필해서 좀 더 이제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사 같은 경우는 당일의 수술 비만을 보장하는 이렇게 실속형 상품이 나왔습니다. 1만 원대로 최고 300만 원까지 병원비를 보장받는 그러한 상품이 나왔는데, 생후 61일부터 10살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K사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정말 걸리는 질병 중에 주요 질병, 이 질병에 대해서 보장 금액을 2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반려동물 보험을 최초로 출시한 회사, 이 회사, 그리고 고양이 보험도 최초로 출시했죠.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가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어필해서 고객분들한테 판매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D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과 정말 같이 다니는 경우 많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창문을 살짝 내려서 강아지들 얼굴 내미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반려동물도 같이 다치거나 죽게 되죠.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도 요번에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상품들의 특징을 잘 이렇게 캐치하신다라면 주저했던 고객분들에게 반려동물 보험을 좀 더 강하게 세일즈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자, 세 번째 기사는요. 뭐 4월 달이면 항상 신상품들이 쏟아지고 상품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참에 리모델링 포인트를 잘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자, 일단 S사 같은 경우는요. 하루 단위로 보장이 가능한 그런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인베디드 보험인데, 인베디드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을 예약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뭐 요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특징은요. 특히 32종의 특약을 갖고 맘대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다이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2일부터 최장 3년까지 굉장히 본인에 맞게 뭐 등산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 이런 레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계절을 좀 타기도 하고요. 또 초보자랑 또 경력자랑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특약을 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고객의 입맛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사의 이제 그 운전자 보험 여성의 운전자에 맞춰서 정말 여성분들의 주요 상해 진단금을 요번에 신설 특약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운전에 취약하신 이런 분들한테 또 잘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사고가 났을 때 요때 이제 반려동물까지도 보상을 하는 그러한 특약, 요런 이제 여성 고객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H사 같은 경우는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 수술비를 모아서 또 보장하는 특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48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호르몬이나 폐경 이거를 통해서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뭐 위암 같은 경우라면은 그 전에 이제 전조 증상이 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해당 수술 담보를 세일즈한다라면 또 하나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됐느냐,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다 아시다시피 경험생명표가 발표가 됐고, 이 경험생명표가 이제 굉장히 길게 나왔다. 다시 말씀, 여성 같은 경우는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보험료는 소폭 상승을 하는데, 그럼 뇌신보험은 왜 떨어지느냐? 예,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 생명보험사는요, 이 뇌심 관련해서 데이터가 부족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갖다 썼습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쌌죠. 그런데 작년 말이죠. 보험개발원 요율을 갖다 쓰면서 굉장히 보험료가 낮아졌고요. 정말 많이 낮아졌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뿐만 아니라 이 제3보험 영역에 공격적인 영업을 이제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보험료 인하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보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리모델링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보험 리모델링 할 때 해지할 때는 장단점 잘 비교해 드린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요런 데서도 혹시 고객의 컴플레인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잘 선택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무릎 줄기세포 또는 전립선 뭐 결찰술 이 부분에 관련된 기사 내용인데, 요거 병원에서 된다라고 하고 받았다가 실손 청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주의, 이 경보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치료들은요, 실제 모두가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적정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무릎과 연골의 어떤 사이 또는 그레이드, 이게 2 이상 돼야 된다. 결찰수 같은 경우는 그 용적 부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이 치료를 받고 이거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비급여를 지금 악용하거나 악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고가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용이 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몇 백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된다고 받았다가 실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소비자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비자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례들을 보게 되면 2017년 4월 이후 실손은 비급여 특약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특약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손 있어요라고 의료기관에서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비급여 특약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뭐 극소수지만 이러한 분들한테도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요거 되는데요라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얘기했다가 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좀 갖고 와봤고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실손의료보험이 필수 의료를 부족하게 하고 있고 의료 대란에 어떻게 보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기사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4세대 실손 전환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자, 실손이 완전 봉인 거죠. 자, 의사들이 개원을 할 때 이 실손과 연관된 이 실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과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실손이 있으세요? 결국 실손이 있다라면 요걸 악용 또는 활용해서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를 끌어내는 그러한 이제 의료 형태가 지금 굉장히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의료 시장을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병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차 병원 대비 최근에 6배 많은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형외과, 도수치료, 뭐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안과 하면 뭐 백내장 이런 식으로 비급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필수 의료 이런 과들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많은 가입자들 4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서 보험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은 올라가고 그 부담은 또 고객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4세대 실손 컨설팅을 할 때 가장 큰 핵심은요, 뭐 보장 내역 뭐 이런 것보다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 보험료를 뭐 지금 현재 시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 누적 보험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얼마나 인상이 될 거냐거든요. 요 인상률을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감안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담아서 컨설팅을 하는데 조금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사를 갖고 와 봤습니다. 이번 달 기사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점점 영업하기 좋은 시기가 오니까 많은 성과 내시고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